노아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두 번째 핀테크 이슈 점검 시간으로 투자로 보는 핀테크 4월. 자, 김정수 시니어 컨설턴트. 네. 자, 어떻습니까? 4월. 4월 한 28일까지 지금 핀테크 산업에 몇 개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90개가 넘습니다. 90개가 글로벌에서. 예. 아, 굉장히 많네요. 57억 달러가 네. 넘는 엄청난 네. 규모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건이 45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그게 다 포션을 그게 차지하고 어떤 업체입니까? 마인 알리바바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그렇죠. 알리페이 회사입니다. 예.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네네네. 안트 파이낸셜입니까? 네. 그 정도로 투자받은 원인이 뭘까요? 이미 알리바바가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거의 글로벌에선 톱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알리페이로만 간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 자체로도 아마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요인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중국 시장 자체가 너무 굉장히 큰데 네네네. 사실 알리페이의 어떤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는 어떻습니까? 카카오페이를 먼저 가지고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보죠. 네. 카카오페이의 송금 서비스 시작과 비바 리퍼블리카의 250억에 달하는 투자가 네. 아주 교묘하게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 어플이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 국민 어플인데 거기에 카카오페이가 있고 별도의 설치 없이 있고 거기서 다시 송금 서비스가 별도의 설치 없이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바로 송금이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게끔 만들었다는 이유는 국내에 인터넷 뱅킹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국내에 분명히 송금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토스 벤처스라든지 아니면은 구더터 캐피탈 같은 어떤 그런 캐피탈 VC들로 하나로 따지면 약 265억 원 정도의 자금 투자가 받았는데 이랬다는 얘기는 물론 토스 자체가 갖고 있는 간편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성장 잠재력. 그래도 토스가 주는 어떤 그런 간편함.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없이도 송금할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토스 사용자가 아니어도 송금할 수 있고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장점들이 이미 토스가 갖고 있는 200만 회원과 그다음에 3천억 이상의 어떤 거래액을 봤을 때는 성장세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토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확실한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액 송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이고 대신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송금하기 버튼이 있지만 해도 일단 다른 식으로 현금을 환전하면 해야 돼요. 환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네. 허들이 좀 있는 거군요. 허들이 있죠. 자, 애플페이라든가 아톰뱅크 뭐 이런 업체들도 뭔가 이슈가 나왔네요. 네네요. 첫 번째로는 올 4월 19일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6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 서비스를 출시하자마자 삼성페이에서도 그에 대응하듯이 올 6월까지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올해는 베트남까지도 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톰뱅크? 네네. 이 업체는 어떤 업체죠? 네,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국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온리 뱅크라는 그 기치를 내달고 이제 올 4월에 출시된 게 바로 아톰뱅크라는 영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하지만 이 아톰뱅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하나도 없고. 예. 예. 또 뭐 인터넷 전문행이 지점 없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네네네. 기능적으로 네네네. 뭔가 고객의 어떤 새로운 가치나 효용을 네네. 창출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금리인데요. 금리. 예. 이 금리 아톰뱅크가 어떻습니까? 예, 되게해서 이번 4월에 나온 정기 예금 금리가 무려 2%입니다. 2%. 야, 예. 2%면 한국이 1.5에서 1.6%거든요. 네네. 정기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결국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뭐 이런 모바일 전문 은행의 강점은 금리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네네. 고객한테 최대한 주고 네. 그다음에 사용의 어떤 편리함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바로 모바일이 결국 지점화되는.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4월의 핀테크의 어떤 이슈에 이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내로만 따지면은 국내 투자를 봤을 때는 사실
토스트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또 다른 어떤 P2P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투자에서는 좀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에요. 네, 투자 측면에서 네. 한국 4월은 네. 국내는 네. 핀테크의 좀- 잔인한 달. 네, 좀 저조. 자, 우리 김정수 컨설팅. 그래서 4월은 핀테크에 있어서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장. 예, 그게 글로벌이 됐던 서비스 라인업이 됐던 뭐 투자를 받아서 더 업종을 바꾼 간에 확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발생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핀테크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